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 시민의 세금과 공공의 자산이 투입되고 있는 부산시장 관사의 실태, 어제 이 시간을 통해 보도해드렸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관사가 공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요. 관사가 오 시장의 외교 업무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과연 그럴까요? 임선은 기자의 보도 보시겠습니다.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했다 취임 뒤 말을 바꿔 관사에 입주한 오거돈 부산시장은 구태를 답습하고 있다는 거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관사 주변에 조성돼 있는 5천여 평의 공원은 어디까지나 시민들을 위한 공간이지만 주말엔 아예 입장을 차단하고 있어 관사를 사유화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아무래도 그 제안을 민원이 의사를 반영해서 하는데 일단 저번에 이걸 쓰는 상황이 돼서 정확한 사유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던 중 지난해 9월 오 시장은 부산에 있는 외국 공관장을 관사로 초청합니다. 간담회 형식으로 이루어진 이날 행사엔 중국, 러시아, 일본 총영사, 미국 영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부산 S 스마트 SBU S sensitively. 부산시는 관사가 앞으로 외교 업무의 공간으로 활용된다며 대대적인 언론 홍보도 벌였습니다. 강했던 비판 여론 아래에서 관사의 공적 성격을 강조한 겁니다. 이 같은 내용에 대한 글을 오 시장이 부산시 홈페이지에 직접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게 눈속임에 그치고 있다는 사실이 부산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관사에서의 외교 업무 개최 실적입니다. 관사 입주 직후 열렸던 외국 공관장 모임을 제외하곤 단 한 차례도 관사가 외교 업무 공간으로 활용된 적이 없습니다. 뭐 상공인수도 보내고 좀 하는데 조금 하는 이런 부분에서 조금 그래 없지 않아 조금 거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좀. 관사가 애초에 외교 업무의 공간으로 적합하지 않은 곳이란 사실까지 드러납니다. 지난해 12월 베트남 국회의장이 부산을 찾습니다. 관사에서 외교 행사를 추진하려 했지만 베트남 측으로부터 거절당합니다. 높으신 분은 뭐 경호관계 때문에 좀 호텔 이쪽이 경호하기 더 편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텔을 자꾸 원하시고 하니까. 올해 2월 부산을 방문한 포르투갈 국회의장단 역시 관사에서의 일정은 없었습니다. 헛구호에 그치고 있는 외교 업무 공간 대신 혈세가 투입되는 관사를 지금이라도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임선응입니다. 부산시가 기습 철거한 노동자상을 시민단체에 되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철거 닷새 만에 부산시와 시민단체가 노동자상 반환과 원탁회의 구성에 합의했기 때문인데요. 근데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김윤아 기자입니다. 노동자상 기습 철거로 인한 시청사 농성 사흘째. 부산시와 시민단체의 교섭이 마침내 타결됐습니다. 부산시와 시의회, 노동시민단체는 공동 합의문을 발표하고 시민 100인으로 꾸려진 원탁회의가 노동자상이 세워질 자리를 정하고 설치를 맡기로 했습니다. 부산시의회를 추진기구라는 강제징용 노동자 건립을 위한 부산시민 100인 원탁회의를 구성한다. 원탁회의 운영에 대해선 시민사회 구성체인 노동자상 건립특위와 시의회가 협의하고 일제강제동원 역사관에 있는 노동자상은 즉각 반환하기로 했습니다. 오거돈 시장은 기습 철거를 공식 사과했습니다. 노동자상 건립을 위해 모금을 하고 마음을 모으신 시민 노동자 여러분들께 걱정을 끼친 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사과드립니다. 건립특위는 당연한 결과란 입장입니다. 더 이상 노동자상이 길 위에 방치되지 않고 건립 취지에 맞게 좀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공통된 취지였고요. 이 큰 방향에서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번 교섭이 타결되면서 시민단체가 그동안 시청 로비에서 진행해온 집회와 농성은 사흘 만에 모두 끝내기로 했습니다. 양측 합의로 철거 사태는 일단락된 상황.
하지만 일본 영사관 주변 노동자상 설치를 두고 역사의식 고취와 외교 마찰이란 엇갈린 시각이 공존하고 있어 원탁회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시민 구성이 쉽지만은 않을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요즘 매일 새벽 강서구 일대에선 쓰레기차 대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3곳뿐인 소각장 중 한 곳이 보수공사에 들어가 빚어진 일인데요. 부산시의 안일한 청소 행정이 상황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류재민 기자입니다. 쓰레기 소각장 입구에 잔뜩 쓰레기를 실은 운반차가 길게 줄지어 서 있습니다. 쓰레기를 비워내야 하지만 소각장이 꽉 차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소각장 안 도로를 점령한 차량들이 장사진을 이루고 있습니다. 심한 날엔 소각장 밖 도로까지 차가 이어지기도 합니다. 차 안에서 잠을 청해보고 휴대폰으로 시간을 보내기도 하지만 7시간 넘게 기다리는 건 기사들에게 고역입니다. 차 안에서 8시간을 기다려봐요. 여기. 갈치세요, 여기. 내렸다가 탔다가 내렸다가 탔다가 잠도 못 자요, 우리는. 집에 가서도 잠시 이제 씻고 이러고 뭐 밥물여관이 있으니까 대충 묵고 뭐 원래 또 자고 나와야 되니까. 야간에도 소각시설을 가동하고 있지만 처리하지 못한 쓰레기가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하루 처리 용량 900톤인 소각장에 평소 처리하지 않던 부산 지역 6개구 쓰레기 370톤까지 더해져 완전 포화 상태가 된 겁니다. 이유는 명지 소각장이 이달부터 정기 보수공사에 들어갔기 때문. 보수공사가 한창인 명지 소각장 내부입니다. 매년 2번씩 보수 작업을 하는데 이 기간엔 소각 처리를 전혀 할 수 없습니다. 부산 16개 구군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소각장은 단 3곳. 포화 사태는 불보듯 뻔했습니다. 하지만 부산시는 올해 소각 계획을 세우면서 이런 상황에 전혀 대비하지 않았습니다. 작년도에 가동 일수에서는 이 공사를 할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이 문제가 유발될 거라는 생각은 못한 거죠. 뒤늦게 쓰레기 초과분을 생공 매립장에 매립하겠다는 부산시. 하지만 사후 약방문식 계획에 불과합니다. 명지 소각장의 하반기 정기 보수공사가 시작되면 쓰레기차 대란의 악몽은 또다시 반복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 부산문화방송은 저희 사명에도 드러나 있듯이 지난 60년간 지역문화 창달에도 큰 기여를 해왔습니다. 8, 90년대 최고 인기 공연이었던 그랜드쇼 외에도 부산음악 콩쿠르, 어린이 문예 등 부산 MBC가 남기고 있는 문화의 발자취는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재현 기자입니다. 가왕 조용필은 부산 MBC 그랜드쇼의 단골 초대 손님이었습니다. 당대 최고 인기 가수였던 소방차, 이선희, 김완선, 전영록이 한 무대에 올랐고 TV에서만 봐왔던 유명 가수들의 멋진 무대를 눈앞에서 직접 보기 위한 티켓 쟁탈전도 치열했습니다. 아마 표도 쉽게 그리 구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안표까지는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당시 상당한 인기를 많이 누렸던 그런 가수들이 오다 보니까 그랜드쇼는 지역에선 쉽게 접하기 어려운 공연 문화에 갈증을 느꼈던 부산 시민들에게 매년 손꼽아 기다리던 단비 같은 존재였습니다. 부산 MBC는 대중음악만이 아닌 클래식 음악 발전의 교두보이기도 했습니다. 1984년 시작된 부산 음악 콩쿠르는 올해로 36회째. 전국에서 몰려든 클래식 신인 음악인들의 정통성 있는 경연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지금까지 6,600여 명이 참가, 620여 명의 수상자를 배출한 국내 3대 기악 콩쿠르입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 콩쿠르에 학생들, 이제 음악 전공하는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희망적인 콩쿠르예요. 그래서 서울서 가장 지원자가 많고 수상자들은 국내를 넘어 국제 무대에서도 실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1979년은 유엔이 정한 세계 어린이의 해였습니다. 바로 그해 부산에서 탄생한 전국 유일의 순수 어린이 잡지가 있습니다.
언제나 희망과 용기를 길러주는 잡지라는 수식어가 붙은 어린이 문회. 잠시 휴관돼 있었지만 지난해 복간호가 나오면서 지금까지 264권이 발간됐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문화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들이 많았습니다. 그 어린이들에게 문학과 다양한 문화를 접하게 함으로써 부모 세대가 읽던 어린이 문회는 이제 세대를 넘어 문학의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부산 MBC는 지난 60년 동안 창사 이념에 따라 지역문화 창달이란 역할을 다해왔습니다. 또 앞으로도 문화방송이란 이름에 걸맞는 노력은 계속될 겁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 고객에게 직접 다가가는 체험형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 단계 성장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체험형 프로그램 운영이 매출은 물론이고 기업 이미지 변화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은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련된 인테리어의 주방에서 진행되는 요리교실. 부산의 유명 명란젓 제조업체가 운영 중인 명란젓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이곳에서는 명란을 재료로 한 다양한 요리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집에서 명란을 먹을 때는 그냥 참기름에 버무려서 비벼 먹거나 그냥 이 정도가 다였는데 여기서 한번 이제 요리를 해보니까 더 다양하게. 아빠 반찬으로 인식되던 명란의 대중화를 고민하다 지난해 요리교실과 전시장에 문을 연 겁니다. 실제로 체험관 방문 고객의 상당수가 20, 30대 젊은 계층으로 체험관 개관 이후 1년여 동안의 명란 구매 고객도 30대 이하 비중이 늘었습니다. 젊은 층들에게 많이 어필이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 온라인이라든지 오프라인에서 판매를 해보면 40대에서 60대가 주 고객이셨는데 지금은 20대에서 30대 주부님들이 많이 구매를 해주고 계시고 위생모자에 앞치마까지 맨 어린이들이 어묵 만들기 체험에 나섰습니다. 이 업체가 지역 어묵업계 최초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 지 5년. 이제는 한 해 평균 2만 명이 찾는 인기 프로그램으로 성장했습니다. 또 아이들이 안 먹었던 어묵도 지금 먹게 되고 하는 것들을 이제 후기로 남겨주실 때 굉장히 뿌듯하고 그리고 2-3번 정도 다시 오셔가지고 친구 모시고 오시거나 가족분들도 모시고 오시고 하시는 분들 보시면. 체험관 개관 전 100억 원이 채 안 됐던 매출은 개관 후 지난해까지 5년 동안 10배 이상 성장세를 기록 중입니다. 고객에게 직접 다가가는 체험 프로그램으로 고객 신뢰도 얻고 매출 상승도 이끌어내는 지역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은주입니다. 르노 삼성 자동차 노사가 내일부터 26차 임단협 협상을 재개합니다. 노사 대립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노조가 58차례 234시간 파업을 이어가고 있고 오늘도 부분 파업을 벌인 뒤 내일부터 협상에 나설 계획입니다. 부산시가 블록체인 규제 자유특구 우선 협상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블록체인 특구는 블록체인 기술 응용 산업과 관련한 규제를 해소하고 시범 서비스를 지원하게 되며 특구 지정 이후 참여 사업자는 규제 샌드박스 적용과 세제 혜택 등의 지원을 받습니다. 어젯밤 10시 40분쯤 사상구 덕포동에서 권경협 사상구의회 의원이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경찰의 지시에 불응하고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약 2km를 추적해 권 의원을 붙잡았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26%였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로 권 의원을 입건해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취업 승진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부산 항운노조 전 위원장 70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부산지법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습니다.